염렬 부인의 죽음. 경상도 초계군 양면리에 가면 염씨의 정렬을 표창한 정문과 비각이 서 있다. 염씨는 이조의 영조 때 초계 땅에서 태어났다. 남달리 미모가 뛰어나고 언행이 얌전한 그녀는 동리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자라 어느덧 17이란 아름다운 처녀였다. 그 고을에서는 저마다 며느리를 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동리 총각들은 그녀의 모습만 보아도 넋을 잃고 감히 말 한마디 건네어 보지 못할 만큼 황홀경에 도취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고모님의 중매로 같은 고을의 송치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시댁은 가난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불평 없이 남편과 정을 나누며 아기자기하게 살아왔다. 그러자 모시고 있던 노모가 긴 병환에 눕게 되자 면마직이 되지 않던 전답을 팔아 간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병환은 간호한 보람도 없이 중해지자 가산만 탕진한 채 노모는 죽고 말았다. 장례를 마치고 차츰 서름도 가셨다. 허나 그들 신혼부부의 앞에는 무서운 가난만이 닥쳐온 것이다. 때로는 끼니를 걱정하게끔 가세는 기울어졌던 것이다. 이때 그의 뛰어난 자색에 은근히 욕심을 품고 있던 윤씨라는 부잣집 사내가 음흉한 흉계를 꾸며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났다. 송소방 집에 있나? 방 안에서 가마니를 짜고 있던 염씨 부인과 송씨는 방문을 열며 누이신지요? 하고 밖을 내다보았다. 쌀인문 앞에는 부호의 아들 윤모가 싱글벙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그들 부부에게는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어찌 된 일이옵니까? 이렇게 누추한 곳을 다 찾아주시니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들 부부는 윤씨를 반가이 맞아들였다. 방 안에 앉은 윤씨는 염씨 부인과 송씨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점잖게 서두를 꺼내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돌연히 찾아온 곳은 다름이 아니라 동네에서 소문을 듣자니 몹시 공궁한 모양인데 이웃에서 하도 보기가 딱해서 실정이나 알아보려고 찾아온 걸세. 이 말을 듣자 그들 부부는 마치 구세주나 맞은 듯 정색을 하며 감사합니다. 정말 동리 어른들에게까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며 정중히 사의를 표했다. 원 천만에 자네가 노름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모두가 지극한 효심에서가 아니었던가. 그러니 내 생각은 장사 미천을 대줄 터이니 서울로 가서 물건을 해다가 파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 상의를 하려고 온 곳인데 어떤가? 자네만 승낙하면 내 곧 미천을 대줌세. 하며 여전히 염씨 부인과 송소방의 표정을 번갈아 쳐다본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돌봐주신 은혜에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장사 미천을 두둑하게 받아들은 송소방은 염씨 부인을 얼싸안고 기뻐했다. 여보, 이제는 우리도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구려. 네, 내일 아침이라도 서울로 떠나겠으니 길잡이나 해주구려. 내일 가시면 며칠이나 걸릴까요? 아무쪼록 먼 길에 몸조심하세요. 그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오랜만에 단잠에 빠져들었다. 그 이튿날 새벽 송소방은 장사차 서울로 떠나고 염씨 부인 혼자 남아 남편의 초행길에 별거 없이 소원 성취에 돌아오길 빌었다. 그날 저녁 때 윤씨는 다시 찾아왔다. 끼니거리가 없음을 보자 그는 쌀가마니도 들여다주는 등 일체의 살림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다. 참으로 고마운 분이다. 그들 부부에게는 구세주처럼 군림하게 된 것이다. 그 음흉한 개교 같은 걸 순진한 농부의 아내가
알 턱이 없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윤 씨는 찾아와서는 온갖 호의를 다 베푸는 것이다. 송서방이 서울로 떠난 지도 벌써 닷새가 되었다. 그날도 일찌감치 저녁을 끓여 먹고 염씨 부인은 마당에 나와 달을 쳐다보고 남편의 무사함을 마음속으로 빌고 있었다. 한없이 달을 쳐다보고 있는데 쌀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염씨 부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어둠이 깃든 바깥을 신경을 세우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들어서는 자는 윤 씨였다. 그는 어디서 한잔 했는지 얼큰해 있었다. 술을 마시고 찾아오는 그가 좀 못마땅하였지만 은희는 그에게 푸대접을 할 수는 없었다. 윤 씨는 덥석 방 안에 들어와 염씨 부인과 마주 앉아 횡설수설을 짓거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참, 염씨 부인은 언제 보아도 어여쁘단 말이야. 그런 자색을 하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덩 내 가슴이 아프단 말이여. 하며 능청을 부리는 것이다. 이제야말로 윤 씨는 본바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 망측하게 시리. 이렇게 염씨 부인은 응수했지만 속심으로는 그 능구렁이 같은 윤가놈을 당장 나가라고 호통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 망측하다니. 아, 그럼 송씨댁이 미인이 아닌 것을 내가 그런 게요? 정말 나는 송서방의 고생보다 송씨댁의 고생이 애처로워 장사미천도 천냥이나 대준 거라오. 하면서 윤 씨는 조금씩 염씨 부인이 앉은 자리로 다가앉는 것이다. 그의 속셈은 점차 노골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했다.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어 치미는 우라를 꾹 참고 그를 상대해 한마디 한마디 말대꾸를 해주었다. 그러나 마음은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하기만 했다. 밤이 깊어도 윤 씨는 돌아갈 생각을 않고 우명한 소리만 짓거리는 것이다. 어느새 첫 닭이 울었다. 그래도 윤 씨는 돌아갈 생각을 않고 비스듬히 누웠다 앉았다 하며 염씨 부인을 유혹하는 것이다. 아참, 송씨댁. 실은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용건을 잊을 뻔했구려. 하며 일어나 앉는다. 그리고 염씨 부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염씨 부인도 내려 떴던 눈을 바로 떠며 윤 씨를 쳐다보았다. 그는 염씨 부인의 시선이 마주치자 빙긋이 웃는다. 염씨 부인에겐 그 모습이 징그럽기만 했다. 그래서 다시 시선을 떨구고 말았다. 실은 송씨댁. 하고 낮은 목소리로 부르더니 바싹바싹 다가앉는다. 염씨 부인은 민망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윤 씨는 듬썩 대들어 염씨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송씨댁,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과히 염려할 것은 없어. 하며 애원하듯 달래는 것이다. 아니, 점잖으신 분이 이게 무슨... 하고 뿌리치자 윤 씨의 손목은 갑자기 억세지며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럴 거 없지 않소. 난 염씨 부인을 벌써부터 사모하고 있었소. 제발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내 청을 들어주구려. 이 말을 듣고 염씨 부인은 더럽고 분한 마음에 당장 딱이라도 후려갈기고 싶었으나 그럴수록 냉정을 잃지 않고 점잖은 말로 점잖으신 양반이 그게 무슨 당치도 않는 말씀이시옵니까? 더 체신을 잃지 마시고 어서 돌아가세요. 하고 책망했다. 그러나 윤 씨는 그 말을 들은 채 만체하고 점점 노골적인 육박을 해오는 것이었다. 염씨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러자 윤 씨는 말로 달래서는 자기의 욕망을 관철할 수 없음을 알고 드디어 폭력으로라도 기어이
그녀를 정복하리라 결심했다. 그는 일어선 염씨 부인을 잡아 끌어 방에다 눕히고 강제로 욕을 보였다. 이를 당한 뒤 염씨 부인은 통분한 마음을 금치 못하여 그대로 자결을 해버릴까도 생각했으나 남편이 돌아온 후 모든 일을 상세히 고하고 목숨을 끊으리라 마음먹고 어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또 닷새가 지났다. 그러니까 송소방이 서울로 떠난 지 10일이 되어 서울서 돌아왔다. 염씨는 원로에서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눈물로 애소했다. 여보, 이 일을 어쩌면 좋소. 당신이 서울로 떠난 뒤 그 윤가놈이 매일처럼 와서는 선심을 보이더니 결국은 저를 이렇게. 여보, 제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더러운 돈을 돌려주고 말아요. 그리고 제 울분을 풀어주세요. 네? 그 윤가놈을 당장이라도 조치해주세요. 이 말을 다 듣고 난 송서방도 울분이 치솟아 온몸을 떨며 앉아있다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참으로 분통이 터질 일이로구려. 내가 가난하여 당신에게 그런 봉변을 당하게 했구려. 그러니 물건을 사왔으니 당장 돈을 갚을 수도 없는 노릇. 차라리 이왕 저질러진 일을 지금에 와서 떠들고 야단을 쳐봤자 대려 우리의 망신이니 꾹 참고 그 대신 돈을 벌어 서력하도록 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분한 생각을 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윤가놈을 찔러 죽여 분풀이라도 하고 싶지만 구벅이 원수라고 집안 사정이 그렇고 남편이 그처럼 말하므로 염씨도 그대로 참고 지내기로 했다. 그런데 고약한 윤씨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주 염씨 부인을 자기의 소실로 만들고 싶어 하루는 그 남편을 불러다 온갖 감언이설로 염씨를 자기에게 주고 새로 장가들기를 권하는 것이었다. 원래 마음이 착하고 게다가 돈에 눈이 어두워진 송서방은 그 자리에서 딱 잘라 말을 못하고 아내와 의논하여 가부를 전하겠노라고 하고 반승낙을 하다시피 하고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송서방은 아내 앞에서 조심스럽게 윤씨의 의사를 이야기했다. 그러자 염씨 부인은 아연실색하면서 아니 그게 무슨 당치도 않는 말씀이세요? 하고 펄쩍 뛰는 것이다. 그녀는 죽기로서 거절했다. 아내에게 핀잔을 받은 그 남편은 다시 윤씨에게로 가서 아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그 생각은 단념해 주십시오. 하고 애원했다. 그러나 윤가는 마음을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염씨를 차지할 야심을 품고 또한 계략을 꾸며냈다. 이번에는 염씨 부인은 나하고 전부터 정교 관계가 있었던 바 이제는 나와 더불어 살기를 바라고 있다. 하는 헛소문을 온 동네에 뻗들이고 다녔다. 이 소문을 알게 된 염씨 부인은 분통을 참지 못해 관가로 뛰어가 청소를 했다. 그러나 윤가는 많은 뇌물을 관속의 관원들에게 주어 매수해 놓았다. 그래서 염씨 부인의 억울한 사정은 묵살되고 도리어 윤가의 말이 옳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염씨 부인은 억울한 마음을 억제치 못하여 침통한 표정으로 산문을 나오는데 어떤 관노 한 놈이 그녀를 조롱하며 젖을 만졌다. 머리끝까지 분통이 치민 염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칼로 그놈이 만졌던 젖을 싹 잘라버리고 자결하고 말았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래어 그녀의 정절에 눈물을 흘렸다. 한편 궁궐 안에서는 때마침 영조대왕께서 문무 신하들과 더불어 국사를 논의하고 있었다. 이때 어느 여자가 궁궐 안으로 뛰어들어 어전에 부복하더니 상감마마께 아랠 말씀이 있어옵니다. 한다. 일동은 벼랑간의 일에 모두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젖을 베어 아픈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이때 동부승지가 그녀를 향해 얘가 감히 어디라고
그 주한 모양으로 지존앞을 더럽히느냐? 하고 소리를 질러 꾸짖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물러가지 않고 여전히 엎드려 자기의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하소하고 가슴에 맺힌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영조대왕은 곧 경상감사에게 명하여 이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얼마 후 경상감사는 염씨 부인이 억울하게 죽어간 사연을 적어 복명했다. 영조께서는 곧 윤가를 잡아 능지처참토록 명하시고 염씨의 진문에 정문을 세워 그녀의 정절을 표창케 하셨다. 그 후 윤가의 집에는 요괴가 날마다 나타나더니 드디어 폐가하였다고 하며 동리 부녀들은 염씨 부인의 정렬을 추모해 매년 비각에다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뒤 어떤 취한 사나이가 염씨 부인의 정문을 지나다가 욕을 하고 비석에다 오줌을 누웠더니 그 자리에 쓰러져 허덕이다가 얼마 후 겨우 소생하였는데 그자는 놀래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곧 돈을 내어 그 비각을 증숙해 하였다 한다.